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은요, 매일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그날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부터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시간까지 다양하게 누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배트맨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2224.4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더욱더 강하게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3,245억 원어치 매물을 사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둘 다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46,250원, SK하이닉스는 7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 올라줬습니다. 0.83% 강보합 마감했고요. 766선 지켜내면서 766.4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22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2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장도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강할지는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고요. 내일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로메드, 신라젠까지 오늘 제약 업종들이 바이오 업종들이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올랐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일단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전문위원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저희가 소개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벌써 언제 이렇게 목요일이 된 거죠? 이성배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 짚기 전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전망부터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하락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버텨주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있긴 한데요. 우리 두 분께서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재현 전문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별거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니까 뭐 밀린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주식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지게 되면 가치주냐 아니면 성장주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가치주적인 종목군들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23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사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올해에 실적이 좀 증가가 예상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
수익률은 충분히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더 갈 거다. 2300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지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답게 이 만기일에 관련해서 시장 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이제 옵션 결제가 이제 선물 지수 이제 전고점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뭐 290대 요 이제 전고점 도달 경계감 그밖에 뭐 옵션 포지션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지수가 가두리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 선물이 사실 이제 어제장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제 외인 선물의 누적 잔량이 대략 한 25,000개 가량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이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뭐 종합 지수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2230이라는 이제 뭐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선물 지수로 다시 넘어와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290대라는 이제 진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그거 동안에 이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키만한 충분한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밖에 뭐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이 고점 매물에 대한 이 소화 그밖에 이제 뭐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외인들의 누적 잔량이었던 이 선물 매수 게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오늘 이후에도 조금 더 어쩌면 이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수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선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282 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종합 지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한 2170선 내외로 조정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이제 화면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중장기 차트였던 이 골든 크로스는 좀 살아 있습니다. 이제 61선과 이제 120선 그렇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찾아온들 이 중기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 이어서 더욱더 관망세가 짙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170선 내외로 한 번 정도 조정은 주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니까요. 코스피 시장 지켜보시면서 잘 담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업종들을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2부까지 배트맨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요. 1부에서는 우선은 저희 잠시 뒤에 시장 이슈 짚어볼 거고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참여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에 2611번, 2612번,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연락하실 수가 있는데요. 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궁금증이든지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엔 이슈엔 전략 시간 함께하러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중저가 휴대폰 시장을 총공략하고 있다. 수혜주는 과연 카메라 모듈 쪽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포함되면 오른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급등세를 나타내줄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의 제약바이오주들 봄날이 찾아올지 정부가 또 5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제약업종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저가 휴대폰 시장을 공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삼성전자, 수혜주가 카메라 모듈 쪽이 되는 건지 과연 어떤 쪽이 되는 건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수혜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 쪽에 좀 전략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주력 폰의 프리미엄 폰에서 이제 중저가 폰, 즉 중프리미엄 폰, 그다음에 중저가 폰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거나 막 크게 확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이 쓰임이 더 많죠. 과거에는 뭐 하나만 달려있다면 듀얼에서 쿼드러블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삼성 쪽에서 갤럭시 S와 중프리미엄급 A 시리즈 중심으로 재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신흥시장 쪽과 프리미엄 그 폰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인도, 베트남 이런 곳에 좀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이 삼성의 점유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10이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뭐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판매 대수는 큰 폭의 좀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좀 있겠죠. 그 정도를 뭐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분기 쪽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카메라 모듈 기업들의 확장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둘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결과 뭐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파트론이라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파워로직스라는 기업들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도 탐방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데, 잠깐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24일 날 탐방을 갑니다. 3개 기업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IT 쪽의 기업을 가는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샵 4989로요. 탐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500분 한정해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못 드립니다. 너무 많이 못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 기회를 꼭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잠깐 끊겼는데 차트를 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차트예요.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개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 파트론입니다. 신고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이 이 기업이 파트론이에요. 세 번째 기업이 MC넥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이 옵트론텍이에요. 그러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입니다. 파트론과 파워로직스가 1차 벤더인데 이쪽의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쪽은 MC넥스라는 기업이에요. MC넥스라는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쪽에 2차 벤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봐야 될 부분들이 MC넥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부분들이 옵트론텍이에요. 광학 필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필터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된다라면 다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옵트론텍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그리고 파워로직스 몇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파트론, 파워로직스 그리고 MC넥스, 옵트론텍 이렇게 저희 아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해 두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갤럭시 새로 나온 버전이죠. 회전 카메라가 탑재돼가지고 자동으로 인생샷을 담아준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중저가 휴대전화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휴대폰 A80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저가 형태의 이제 휴대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휴대폰을 계속해서 냈고 이에 대한 이제 호응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카메라 관련 모듈 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노스나 세코닉스, 뭐 제형 솔루텍, 더구전자까지 계속해서 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는 이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고사양화 전략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따른 성장성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가형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였던 이 삼성전자처럼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좀 대체적으로 좀 전략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도 이런 중저가 폰에서도 심지어 멀티 카메라가 도입이 됐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증가와 더군다나 뭐 이제 좀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 전년 대비 이 공장 가동률은 분명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동률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뭐 수혜도 앞으로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오늘 뭐 파워로직스 뭐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뭐 오늘 매수 의견 뭐 의견과 함께 또 한 번의 상승도 보였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뭐 탑픽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로직스와 LG 이노텍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었을 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차트가 이제 일봉상 차트이고 주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주가가 시세를 굉장히 좀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에는 혹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뭐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굳이 이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스마트카, 뭐 스마트폰, 뭐 휴대폰 부품, 아이폰 관련주라도 연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성배 위원께서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LG 이노텍을 꼽아주셨는데요. 참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포함되면 오른답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찾기인데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인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6월에 이제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편입될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입이 되면 바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코스피에서는 휠라코리아,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 정도 한참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이 이제 유력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부터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잖아요.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거다라는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약한 게 코스닥 150입니다.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 종목에 따른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적인 기대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온 그런 기업들이고요. 물론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있지만 지금 지수 정체 구간에서 이슈와 재료를 찾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떠한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 결국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어떤 뭐 기관 쪽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차례의 이 정기적인 변경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한 가지의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들 종목군들을 보는 전략도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차라리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ABL 바이오가 만약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 수급이 들어온다?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종합이고요. 코스닥 종합은 전고점을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24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럼 반대로 코스닥 지수인데, 이쪽은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150 쪽을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150은 이 밑에 있어요. 이미 지수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코스닥 150은 이제 21선 뚫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제일 약한 시장입니다. 코스닥 150이. 근데 150에 편입이 된들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물음표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들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형 섹터가 훨씬 더 낫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코스닥 스몰캡도 보게 된다라면 중형 섹터와 마찬가지로 스몰캡 종목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보다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러면 지수에 대한 편입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나 이벤트에 불과한 그런 사항들이고, 중소형주 쪽에 오히려 재료나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소형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다고 해도 오름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지수 편입에 비중을 두지 않고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종목을 골라 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수에 대한 이 신규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덱스 펀드도 존재를 하고, 뭐 이제 기관들의 좀 이 벤치마크로 인한 좀 안정적인 운용 때문에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맞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상승률 대비 이제 더 높은 상승률을 불러왔고,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이 코스피 200 이제 정기 편입에 대한 이 종목 4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휠라코리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제 대략 한 250%가량 이제 오름세를 보였던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굳이 지난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올 한 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대략 한 140%가량 이제 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뭐 140%, 이제 유틸렉스까지 대략, 이거는 이제 신규주인데 이 역시도 굉장히 큰 100% 이상의 시세를 냈던 이런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뭐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에 관련돼서 뭐 종목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했던 이 4종목 가운데 뭐 하나를 뽑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유틸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이제 바이오 업체인데, 세포 치료제와 이제
뭐 이제 관련한 업체입니다. 이제 뭐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현금도 굉장히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R&D 비용이라던가 앞으로 뭐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 그밖에 이제 올해 이제 미국 이상 신청도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중에 탑픽을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유틸렉스가 무난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150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ABA 바이오나 뭐 나노스, 유틸렉스 굉장히 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앞서서 뭐 정재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 달에 이제 최종 거래일 이제 매매일 기준으로 뭐 최근 6개월 동안의 이 거래량과 이제 시총을 놓고 이제 일평균 거래 금액을 놓고 이제 산정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또 종목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지켜보신 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성배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의 제약바이오주들 봄날이 또 한 번 찾아올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만 5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제약바이오 업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억도 아니고 5천억 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제약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전문위원님. 그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뭐 제약바이오 쪽에 4,779억이죠.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4,779억이에요. 5천억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계를 좀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느냐 보니까 뭐 R&D 쪽에 지원을 하고요. 뭐 인력 양성을 하고 수출 지원을 하고 제도 개선을 뭐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한 상황이거든요. 뭐 뭘 해도 좋습니다. 뭘 해도 좋은데 규제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규제는 잡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규제를 풀어줘야 뭐 기업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779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80조 투자한답니다. 그 4,779억이보다 삼성전자 180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쪽이 클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G 투자에 또 몇 조를 또 투자하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규제를 풀어달라고요, 규제를. 규제를 풀어야 뭐 기업들이 뭘 할 거 아닙니까? 규제를 풀어야. 규제는 계속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물음표거든요, 사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임상시험 결과가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압축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즉 일정과 이슈에 맞춘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5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 암학회가 또 열리죠.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아마 이제 반등 시도가 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낙태에 대한 부분들이 법안 쪽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보게 된다면 그들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현대약품 같은 기업들,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단기적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휴마시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임신 테스터기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JW 중해제약이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상당히 좀 좋은 성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이슈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따라가기엔 또 늦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5월 말경에 있는 그러니까 임상종양학회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학회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좀 줄다리기가 이어졌었는데 관련 종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약품과 휴마시스 좀 서서히 살피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제약바이오 업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정부 지원 소식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먼저 이 정부 지원에 대한 이 금액이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같은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 대한 이 정책 수혜주로 엮였던 테마들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수소차라던가 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뭐 4,700억 원은 뭐 그렇게 관련 업종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분명히 이 관련주 내에서도 뭐 물론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혜택을 받겠지만은 이 개별 이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에서 다시 이제 뭐 파이프라인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오늘의 이슈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간략하네요. 네. 저만 5천억 원가량이 많다고 느꼈나 봐요. 두 분께서는 뭐 다른 정부 정책 지원금에 대해 비하면은 뭐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시총 상위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파이프라인과 실적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시장 이슈 모두 짚어봤고요.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분의 강의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코너는 이성배 조정 마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정받은 종목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너 이름이 조정 마감이니까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제 조정 마감 오늘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쳤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바로 소개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또 알려드렸던 거를 간략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님들 혹은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분명 다 이제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상승 랠리에 있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낙폭과대 이런 조정이 마감된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들을 왜 좋아하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뭐 PER과 PBR 당연 참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역배열이었던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려나 모르겠지만은 못생긴 여자를 좀 이쁜 여자로 만든다라고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거를 좀 이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오랜 기간 횡보했던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거나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이제 포인트는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중기 이평선과의 괴리도를 주시합니다. 이제 중기 이평선과의 얼만큼 이 캔들의 위치, 주가가 벌어져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조정 중인 종목은 이제 일봉상 이제 60선 수급선이 기울기를 주시한다라는 건데 이 아까 얘기한 이 중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60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하락 이후에 쌍바닥 이상 저점을 확인한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기 하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큰 차례 흐르게 되면은 뭐 V자 반등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락이 얼마큼 기울어졌냐 또 그 하락의 그 길이가 얼마큼 길어지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V자 반등을 이어나가기보다 이제 뭐 쌍바닥을 그려 나가거나 뭐 때로는 이제 쓰리바닥까지 그려 나가면서 굉장히 긴 시간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해 왔던 만큼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시도하는 이런 종목을 저는 포착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래가 이제 바닥권이면서 이제 횡보하는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하고 또 이제 대응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는 낮고 왜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조금 답답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라는 이 글자로 접근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분명 주가는 싸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대략 한 3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도 아니죠. 이제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뭐 거래일수로 치게 되면 대략 한 3거래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월화수. 그러면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분명 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AP 시스템을 이 조정 마감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장 마감된 이유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하락 마감했고 연속적인 이제 3거래일 양봉을 그려내게 되면서 화요일 날 시가 대비 대략 한 9% 이상의 상승을 보인 이런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위아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진에 좀 털어버릴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양봉을 그려 나가게 되면서 7%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롯데관광개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내 중국의 굉장히 뭐 리조트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롯데관광개발까지 말씀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 역시 플러스권으로 이제 마감되게 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AP 시스템, 현대위아, 그밖에 롯데관광개발까지 세 종목 모두 상승 마감한 거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역시 이 관련한 종목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자, 삼성전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MLCC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재차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뭐 충분히 펀더멘털적으로도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조정도 굉장히 긴 시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 MLCC 굉장히 좀 입에 뭐 너무 입이 아플 정도로 이제 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올랐던 이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우리 코너 이름처럼 마감된 듯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를 주목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큰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동안 좀 3월달 들어서 약세가 좀 있었지만은 현대제철 뭐 자체적으로 이 철판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뭐 당연히 펀더멘탈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4,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는 그렇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조정을 마친 뒤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뭐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뭐 이제 점유율도 좀 높여 나갈 계획이고 내수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고 주가 역시 52,000원대를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는. 근데 이제 현 주가는 57,3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역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조정이 마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종목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었고요. 그다음 현대제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화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세 종목 모두 빠짐없이 플러스권으로 마쳤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이성배 조정 마감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놓고 보실 만한 뭐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배 조정 마감 코너 함께 하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조정이 마감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주신 몇 가지 종목들 바로 내일장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역대도 마찬가지로 네. 내일장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서 제가 이제 표기한 그 수익률은 그 이제 다음 날 시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기준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접근하는데 그렇게 뭐 고민하실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10만 원 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 지금 근데 들어가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휴대폰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시가 이어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MLCC에 대한 뭐 수요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은 관련해서 뭐 카메라도 좋지만은 카메라를 포함한 이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경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 굉장히 좀 주춤했던 이 MLCC에 대한 업황 회복을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위아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좀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나요? 네, 그럼요. 현대위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대위아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뭐 중국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부진한 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기저 효과로 인해서 뭐 충분히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역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현대위아는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대바닥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4년도에 이제 23만 4천 원까지 했던 게 지금 이제 5만 원에 위치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뭐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월봉상 20월선 아래에 있는 종목이고 20월선 위에 좀 안착하게 되면은 그 이제 위 가격대였던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조정이 마감돼서 내일장부터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제철, 현대위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AP시스템까지 6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내일장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의 미니 강의 함께 하셨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시장 이슈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종목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하기 전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의 2611번, 2612번,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도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저희 가볼 거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종목명하고 매수가고 비중 좀 확인할게요, 아버님. 환인제약. 네네. 21,0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환인제약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1년 가까이 됐는데. 네? 한 1년 가까이 됐다고요. 1년 가까이 되셨어요. 예. 그 21,000원에 10%요? 예. 예. 1년 정도 되셨으면 작년 한 4월달, 5월달이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10%를 매수를 하시고 나서 추가 매수는 전혀 없으셨네요? 예, 안 했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때 한참 치매에 대고 한참 떠들어서고 이래가지고. 네. 그 27,000원까지 가던 게 27,000원에 내려오길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샀는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 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됐던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지원을 해주거나 하게 된다라면 실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 기업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상업화를 하려고 좀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하단 자리대가 2만 원짜리대예요. 2만 원짜리대. 예. 지금 2만 원짜리대가 일단 저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2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2만 2천 원짜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환인제약도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2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더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건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인제약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 권유를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일단 이슈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예. 2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예. 목표가를 일단 2만 2천 원 정도를 보세요. 예. 예. 그리고 그 자리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22,000원 올라오면요. 네네. 그럼 다시 이어서 예. 해드릴 테니까.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래 끌고 오셨는데 다행히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 드렸고요. 매수가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정재훈 전문위원 앞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톡방 찾아가셔도 괜찮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고요. 0628님의 종목 이성배 전문위원과 보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들어왔는데요. 52,000원에 30%를 0628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손실이 지금 상당히 크시거든요. 네. 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좀 옛날처럼 5, 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시청자님이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에 이제 비중도 30% 결코 뭐 적은 비중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손실률도 뭐 그렇게 적은 손실률은 아닙니다. 26% 가량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보유 의견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산 능력에 대한 이 확대도 뭐 충분히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이 업황은 뭐 다시 한번 굉장히 좀 투자가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반기 말레이시아가 좀 가동률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레코일 같은 경우도 뭐 최대 10만 톤까지 뭐 계속해서 이 생산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38,400원대의 가격입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35,000원대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그렇고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3월달 말에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지금 쌍바닥권의 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계속해서 굉장히 좀 단기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주봉상의 차트를 놓고 좀 확대해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주선이든 뭐 10주선이든 뭐 중기 이평선이 60주선이든 굉장히 좀 다양한 매물의 벽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좀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혹은 이제 42,000원대를 좀 안착할 시에는 뭐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도달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4만 원과 42,000원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단의 매물 소화 과정이라던가 이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좀 비중을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축소를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매트리얼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네요. 바이오리더스 볼까요? 1392님의 종목 볼 거고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매수가가 15,200원 그리고 비중이 15% 담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차트를 봤더니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손절을 하셔야죠.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선 그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요.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바이오리더스 5년 연속 적자예요. 그 전부터 계속 적자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상장도 됐죠. 3호 BW라든가 전환사채 그 물량도 좀 많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투자를 받은 그 기업한테 한 달가량 좀 딜레이가 됐죠.
그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스라엘 기업하고 암 치료 관련해서 이 협약을 좀 맺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지연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흐름들이 좀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5,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5,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3월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이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면 이런 식의 추세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적으로 밀려도 지금 매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당분간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반동은 좀 부진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달 늦춰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투자 유치를 받은 게 그 금액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불확실성이 있어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가가 12,000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에는 아마 뭐 11,000원대가 아닌 저는 10,0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종목을 좀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다른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1부에서는 바이오 리더스, 우리 1392님의 종목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1부에서 상담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요. 2부에서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전화, 문자, 별톡방,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여기서 마치지만요. 저희 2부에서는 종목 추천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10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일단은 세미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 공개, 알면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직접 무료 세미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또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 1577-7451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